안녕하십니까. 레지스 당서 정광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논란과 관련한 증거인멸 의혹 문제를 심의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내린 결정은 좀 희한하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내다본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다본 게 아마 가장 접근한 것 같죠. 어제 결론이 안 나올 것처럼 내다본 데는 저희 레지스탕스 말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헌 당규랑 같이 물린다. 그래서 결론 쉽게 나기 힘들다. 특히 일부에서는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에 하는 것이 더 옳다. 더 맞다. 그래야 제대로 된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가 그렇다 하고 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정치공학이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정치라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질대로 이루어지는 거 별로 없어요. 다 그렇고 그런 정치공학적인 문제로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정치공학을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원칙을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됩니다. 그 두 개를 적절히 조율해서 볼 때 결론을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윤리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직접 이준석 대표를 불러가지고 소명을 들은 뒤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올 때는 뭔가 다른 계산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첫째는 이준석에 대한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준석은 징계를 안 하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만 징계를 할 것이다. 이 두 개로 압축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김철근 실장은 징계가 되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철근 대표가 자기가 몽땅 독박을 쓴다든지 함으로써 이 사건을 풀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치공학이에요. 그러면 이준석은 그럼 사느냐? 아니죠. 엄청난 상처를 입고 지금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혼란기에 들어갈 겁니다. 일단 이준석은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모든 구성원들이 알고 있다라고 적극 반발을 합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어제 국회 본관에서 오후 7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윤리회의를 마친 뒤에 다음 달 7일 날 회의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 워딩을 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소명을 들은 뒤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가 1번이고, 그렇게 될 경우 그 수위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게 2번이에요. 그럼 1번 조건이 뭡니까? 징계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징계 여부가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그럼 징계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말을 꼼꼼히 뜯어보기 위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소명 절차만 남은 것이냐 하는 질문에 또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징계를 할지 안 할지는 소명을 듣고 난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게 원론적인 입장이고 원칙적인 입장으로 당연한 반응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을 해놓죠. 윤리위원회는 특히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던 김철근 실장을 징계 대상에 올린 만큼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준석은 어제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전례 없는 징계 심의에 옥사도 불사하겠다는 듯이 윤리위 회의가 열리는 내내 당 대표실을 지켰습니다. 또 윤리 개의에 앞서서 방송에 출연해서는 성상납 의혹은 허위라면서 징계를 하려면 어떤 품위유지 위반이 있었고 당에 어떤 손실을 끼쳤다는 게 있어야 할 텐데 딱히 드는 생각이 없다면서 견제구를 사전에 날렸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과 윤리위원회 측은 윤리위 회의 도중에도 거듭 충돌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윤리위 출석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준석은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간에 기자들을 만나서 3번이나 출석 의사를 전달했지만 윤리위원회가 이를 거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윤리위원장은 거절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함으로써 계속 신경전 내지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양측은 회의 초반에 회의록 작성 문제를 놓고도 신경을 벌입니다.
이준석 측이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삼으면서 윤리위원회가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무효 소송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증거물로 회의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양희 위원장은 직원들이 다 작성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치고받고 회의가 열리면서도 치고받고 이게 계속 된 겁니다. 그런데 당 대표실에서는 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한때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등 여유로운 분위기도 감지가 됐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성한 대표를 징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자신감이 깔려있는 듯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준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경우 이대남을 중심으로 한 2030 세대 당원들이 집단 탈당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할배는 YTN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는다면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하면서 이준석을 두둔합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이준석 대표의 출석 요구까지 이례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당 내 일각에서는 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대통령실의 의중을 반영한 게 아니겠냐 하는 반응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찰이 20일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의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면서 집권 여당 대표 관련 수사 상황을 간담회를 통해 밝히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어떤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오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징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징계 여부에 대한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지도 주목됩니다.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죠. 정치공학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또 윤핵관들도 또 이준석 대표 측도 또 일반 당원들도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것부터가 정치공학의 출발이에요. 특히 이번 징계는 정치적 징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치를 오래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치공학에 좀 물이 심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런 쪽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걸 공학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학적으로 안 보더라도 당헌 당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징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당장 허수아비 당대표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헌 당규에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버리고 나면 남은 임기 동안만 당대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1년밖에 안 되죠. 거기다가 준비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2개월은 걸리고 60일 내 하도록 돼 있으니까 2개월 걸리겠죠. 그러면 10개월짜리 당대표인데 그나마 10개월짜리 당대표는 공천권도 행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욕만 10개월 동안 먹다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도전자가 없다는. 그러니까 관리형 당대표를 뽑으면 되겠죠. 관리형 당대표 해가 한 10개월 정도 당을 추스리는 쪽으로 그렇게 비대위원장처럼 그렇게 하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전당대회라는 엄청난 행사까지 열어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비대위원 체제로 간다면은 그렇게 되면 정말로 코미디가 돼버립니다. 왜냐? 두 번이나 대선 지방선거 다 이기고 나서 또 비대위로 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국민들한테 볼 때는 당 지지율 떨어지는 첩경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가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는데 여도 비대위 체제로 간다. 여당 야당이 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이게 좀 코미디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만약에 6개월 이후에 징계를 하거나 날려버릴 경우에는 온전한 당대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당헌 당규에 의하면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징계해가지고 온전한 당대표가 나오기를 바라는 쪽이 더 많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윤핵관들이 지금 언론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다 그런 낌새를 챌 수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핵관들의 진심이 그렇다면은 이게 징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고 징계를 한다고 쳐도 그 수위가 과연 타격을 줄 수 있을 때까지 할 것이냐, 경고 수준에서 그치고 마는 거 아니냐 하는 추측까지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준석에 대한 징계가 지금 돼버리면은 관리형 당대표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친윤계와 안철수계가 붙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안철수계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뭐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안철수계도 상당히 지금 세력을 넓히고 있는 걸로 아는데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끄럽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성상납 의혹 연루자인 김성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어제 오후 7시쯤 국회 본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 측이 김성진 대표를 회유하거나 협박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 측이 가석방에 힘을 써주겠다고 했다면서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성상납 자체를 모른다는 서신을 써주면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하는 측에서 명분을 하나를 더 얻은 셈이 되죠.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7월 7일까지 약 보름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즉 징계 여부는 일단 유보된 셈인데 7일날 위원회가 열리면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실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철근 대표는 그날 최종 판단이 나올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그날 최종 판단이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당일날 바로 소명을 듣고 당일날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표현이 됐죠. 왜냐? 김철근 실장은 어제 소명을 들었는데 7월 7일날 징계를 의결하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7월 7일날 소명을 들으면 더 뒤에 징계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도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는 것이 대충 짐작이 됩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가벼운 징계, 경고 정도를 한 다음에 골병을 들어버리는 그 리더십을 흔들어버리는 상태로 가가지고 6개월 정도 시간을 둘 겁니다. 그게 당헌 당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당헌 당규를 의식한 윤 회관들이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제보고 가능성 찍으라고는 51%는 그렇다 하는 쪽으로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준석의 리더십이 사면 초과에 빠졌다 하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안 하고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만 징계해도 이준석 대표는 치명타를 맞아버린다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징계안이 부결이 된다 할 경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징계안이 부결이 되면은 또한 역풍을 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김철근 실장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비교적 실체가 분명하다는 시각이 많아서 일단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다.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 윤리위원회가 묻지마 부결을 해버리면 당내에 또 다른 반발을 초래할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될 경우 관건은 출구 전략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출구 전략 그리고 윤핵관 또는 안철수계 이런 데의 출구 전략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단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할 겁니다. 그러면서 윤심을 공략하는 이중 전략을 모색할 겁니다. 뭐냐? 국민 홍보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실 측에 잘 보이고자 하는 즉 윤심을 공략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결백을 공개 주장하는 한편 친윤계의 정치적 음해 프레임을 부각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뒷받침을 위해서는 내부 싸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 공개가 대표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윤리위를 공개로 열자고 요구해왔습니다. 다음 달 7일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 절차를 밟으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판단의 근거와 이준석 대표의 소명 내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를 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다 공개하자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윤리위원회도 부담이 큽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당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의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1월 달에 당대표 사퇴 결의안이 나오자 의원총회에서 공개 연설을 해서 오히려 박수갈채를 받은 바 있을 정도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이준석 대표다면서 비공개 심의에서는 자신의 소명이 묻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를 없애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위원회에서도 비공개를 없애버리고 공개로 하자면 자신의 말빨이 언변이 국민한테 전달되면서 윤리위원회가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국민한테 호소하는 효과는 분명히 가진다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권력 다툼 프레임으로 국민한테 비춰질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집권 여당에서 권력 다툼에 관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 순간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이 권력을 몰아줬더니 결국 권력으로 또 싸움질을 하느냐 하는 여론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전체가 이준석 대표 측이든 친윤계든 안철수계든 누구나 다 가장 극도로 조심해야 될 것은 권력 싸움, 집안 싸움이 권력 싸움으로 비화돼 가지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사태만은 다 같이 함께 막아야 됩니다. 싸움질은 하더라도, 내부에서 싸움질을 하더라도 국민한테 비치는 것은 그렇게 비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포인트고, 이준석 대표는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이준석 대표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이제 자명합니다. 대국민 홍보와 본인에 대한 무고를 주장하는데 온 전력을 다 쓸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오히려 공격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워낙 말빨이 뛰어나다, 즉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는 처리하지 못하고 김철근 실장만 징계를 매길 경우도 이준석은 엄청난 리더십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측근이 징계를 받고 했다, 그러면 이거 사실이네 하는 여론이 국민 사이에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게임을 정치공학적인 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원칙, 원론 이런 것만 다가가다는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파워 게임으로 봐야 되고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때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요건만은 그렇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윤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당 대표를 징계한다 하는 요건에서는 정치공학을 뺄 수가 없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여야의 싸움이나 또는 신적폐 청산이니 이런 데는 원리와 원칙 그리고 정의 감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그런 쪽으로 다가가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결론 내기 아주 쉽죠. 뭐 간단한 겁니다. 그냥 잘라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죠. 이 건은 그렇다는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